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보통 세계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6대 메이저 대회 중에서도 지금 역사가 125년 됐으니까요. 1897년도에 시작이 된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 1년 전에 이제 그 아테네에서 그 제1회 근대 올림픽이 열리면서 거기에 참가했던 미국의 그 육상협회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다음에 보스턴에서 그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게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고 또 한 가지는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 날 개최가 됩니다. 그 날이 뭐 다른 나라의 국정절이나 왜 그날에 열리는지 뭐 꼭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 날이 이제 애국절이라고 해서 미국 그 독립전쟁의 어떤 발화선이 된 그 전투가 벌어졌던 해가 1775년입니다. 그때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한 날이 바로 그 미국의 애국절이에요. 그게 4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 날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가장 깊고 또 그 대회하는 날도 의미가 있고 그런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사실 케냐나 나이지리아나 뭐 에티오피아나 이런 전문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우승을 했죠. 일본 선수도 최근에 뭐 한번 그 우승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세 번 보스턴 마라톤 대회 세 번 한국 국적의 사람이 세 번 우승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서인복 선수가 194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2시간 25분으로 우승을 한 적이 있고 그 3년 뒤에 함경우 선수가 2시간 32분대로 우승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이봉주 선수가 2시간 9분 43초일 겁니다. 우승을 차지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보스턴 마라톤은 한 나라의 국적자가 그렇게 많이 우승한 적이 없거든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기도 우리나라도 그러한 그 역사, 보스턴 마라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일반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참가하는 대회가 아닌가,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6대 메이저 대회들은 다 마찬가지로 그 기준 기록, 연령대별 기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준 기록에 도달해야만이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 또 그 기준 기록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연령대별 그 참가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뭐 50대에 5천 명이 한 쿼터가 되어 있는데 6천 명이 신청을 했다면 그 1,000명은 기준 기록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애석하게 당 해년도에 참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 체리 어떤 기부를 통해서 대회 그 등록권을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기록은 지금 보스턴 마라톤이 올해가 이제 125년 됐는데 작년에 이제 열리지가 못했죠. 124회는 열리지 못했고 올해 10월 지금 11일로 결정해서 지금 그 대회를 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2018년도 9월 이후에 기준 기록에 도달한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지 참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그런 애석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쪽에 이제 체러티를 통해서 참가할 수 있게끔 그 할당된 그 쿼터를 주게 됩니다. 보통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회 등록비가 한 28만 원, 한국 돈으로 한 2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28만 원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주는 건 아니고 배번호고 티셔츠 그 두 개밖에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가장 비싼 게 지금 조중동 마라톤 대회가 이제 5만 원이죠. 근데 다른 나라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5달러니까 약 28만 원 정도가 대회 등록비고 체러티 기부로 통해서 대회를 참가할 경우에 이 수량도 한정이 되어 있지만 600달러 약 한 7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방법은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뭐 저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보스턴 마라톤 참가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보스턴 마라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그 회원 등록을 하고 대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약에 참가 신청을 해서 등록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보스턴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스턴을 가서 대번호도 찾고 뭐 티셔츠도 받고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들은 엑스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회 신청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친절하게 집에까지 그 택배 서비스로 해서 배번호, 기념품 이 모든 것들이 날라오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엑스포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찾아가고 신분증을 갖고 와서 신분 확인을 하고 찾아가고 또 엑스포에서 그 스포츠와 관련된 마라톤과 관련된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거를 관심 있는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장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이제 가게 되면 보통 보스턴은 직항이 없기 때문에 뉴욕을 경유해서 비행기로 간다든가 아니면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약 3시간 반 정도 차를 이용을 해서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보스턴에 가게 됩니다. 그 엑스포는 3일간 열리게 됩니다. 그 월요일 날 대회를 하기 때문에 금, 토, 일 3일간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엑스포를 하게 되고 열게 되고 그 사이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대번호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가게 되면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보스턴 자켓을 살 수가 없어요. 보통 한 $100 정도 되는데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 사이즈가 다 빠져버린다든가 해가지고 가급적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신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도착해서 엑스포장을 가시면 원하는 물품을 갖다가 구매하거나 하는데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차 적응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하고 미국의 그 시차가 13시간 차이가 납니다. 시차 13시간. 그러니까 밤낮이 뒤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 3일 뒤에 달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달리면서 조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개인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일찍 미국에 도착을 해서 시차 적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간단하게 뭐 약물로 타미플루 같은 약물로서 이제 뭐 그 복용을 함으로써 시차를 이기려고 하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대번호 찾고 그 다음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뭐 쉰 다음에 월요일 날 그 대회를 하게 되는데 보스턴 마라톤은 출발과 꼬린이 틀립니다. 출발은 보스턴 외곽에 있는 호핀턴이라고 하는 그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보스턴 시내 중심인 그 커플리 스퀘어라고 하는 곳으로 꼬린을 하게 됩니다. 엑스포장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꼬린 지점에서 약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갔다가 꼬린 지점 보고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도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포 할 때. 그래서 그 출발 시간이 대회 당일날 약 10시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해서 11시 10분이 마지막 그 주자들이 가장 늦은 사람들이 이제 11시 10분 정도 출발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선수촌이 보통 6시 한 40분, 50분 정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크로즈를 시켜버리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2시간 정도를 출발점에서 빌리지에서 보내게 되고 1시간 전 정도에 자기가 속한 그 그룹으로 들어가서 몸도 풀면서 시간에 맞춰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주의할 점은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이 그 대서양 그 해변에 인접해 있는 곳이라서 또 이상 기온도 있고 많이 발생하고 해서 어떤 때는 엄청 덥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 비 오고 얼음 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태풍 불기도 하고 해서 그 날씨를 잘 봐서 특히 2시간 정도를 바깥에서 떨어야 되기 때문에 보온에 그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점에서 제일 늦게 뭐 11시 15분이다, 뒷그룹이다. 그러면 출발을 해서 그 엘리베이션, 그 고도를 보게 되면 그 계속해서 그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약 28km 허브레이크 힐이라고 하는 곳, 그 지점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연결되기 때문에 뛰는 분들이 다른 주자들과 또 뛸 때는 또 스타트 라인에 딱 서면 엔돌핀이 서지 않습니까? 막 솟고 그 뛰기 전날에는 다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뭐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컨디션이 안 좋다, 뭐 엄살을 갖다가 엄청 떠는데 딱 대회 당일날 이제 그 대회장에 광화문에 쓴다, 아니면 뭐 잠실에 딱 그 아치 앞에 딱 쓰면 엔돌핀이 솟아서 언제 아팠는지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보스턴 마라톤도 출발을 할 때 약 32,500명 정도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까마득한 그 바다 인산 인해죠. 인산 인해. 출발하다 보면 그 맨 앞번부터 시작했고 맨 뒷번까지 이 번호가 1번부터 뭐 3만 번, 32,500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순서도 출발하는 순서도 그렇지만 거의 들어오는 순서도 거기에 맞춰서 번호에 맞춰서 들어오게 됩니다. 기록순으로 다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하다 보면 또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오버러닝을 그 페이스 자기가 만약에 5분 50초다 그러면 5분 50초로 가야 되는데 5분 30초로 간다든가 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5분 20초로 간다든가 이렇게 막 5km, 10km를 가다 보면 한 15km 지점에서 지쳐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스턴에서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 남들이 가든 뭐하든 뭐 마라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앞서가든 누가 뒤처지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페이스대로 가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덜 힘들게 그 완주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걷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뭐 서브 3 주자건 아니면 4시간 서브 4든 서브 5든 자기 페이스 유지를 못하고 그냥 막 엔돌핀이 솟아가지고 남을 이겨보겠다고 해서 막 뛰다 보면 대부분 중간에 걷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주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주로는 그 평탄한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계속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하셔야 되고 주로 부분에는 정말 그 뭐 다른 마라톤 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창피해서 걷지를 못하고 뛰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옆에서 뭐 알아듣지 못하지만 뭐 keep go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그 영어로 막 얘기를 해요. 또 가다 보면 또 한국 분들도 많이 그 보스턴에 살고 하기 때문에 유학생도 있고 어디서는 그 코리아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응원도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또 태극기를 들고서 응원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힘들다가도 엔돌핀이 솟아서 힘이 나가지고 좀 더 뛰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상에는 5km 간격으로 기본적으로 물은 있고 또 중간에 이온 음료 맨 처음에 그 잘 몰랐는데 우리는 게토레이라고 하잖아요. 게토레이. 근데 거기서 들으니까 게로레이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게로레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게토레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가서 그래서 게토레이도 먹고 또 이제 캔디 같은 것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20km 지나가면 그 파워젤 같은 것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본인이 파워젤 같은 걸 갖다가 이제 가져가서 드시기도 하지만 뭐 없어도 달리는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도로 표시 미국은 주로 마일을 쓰죠. 마일 1마일이 1.6km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마일 표시와 키로 표시가 동시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일로만 표시되어 있을 때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마일 표시가 대부분이고 킬로 표시는 중간에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뛰면서 이게 몇 킬로인지 2마일이다 그러면 1.6 곱하기 2 3.2 킬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가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은 뛰시다 보면 그 마일 표시와 킬로 표시가 계속 반복돼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쭉 뛰어가지고 이제 그 보스턴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 프루덴셜 생명 그 본사가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지하도가 있는데 그 지하도를 통해서 쭉 가가지고 직진하다가 왼쪽으로 꺾어져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이제 막 함성이 엄청나게 들립니다. 엄청나게 들리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 우리 그 김성희 대표님한테 자료 드린 거 보면 꼬린 지점에서의 그 모습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4시간에서 4시간 반 때의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2시간대, 3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3시간 넘어가면 사람들이 막 그 번호 순서대로 1000번대, 1500번대, 2000번대 이런 사람이 쭉 들어오게 되죠. 제가 드리는 그 사진에는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사진,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오는 그런 사진인데 이제 꼬리를 이제 하게 되고 꼬리를 하게 되면 약 2km 정도 직진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머무르지 못하게 돼요. 우리 이제 그 춘천 마라톤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동아 마라톤 대회를 한다든가 보면 꼬린 지점이 일정 시간 동안은 질서가 유지가 되다가 4시간, 4시간 반 지나가 버리면 좀 그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펜스가 딱 쳐져 있고 꼭 필수 요원 이외에는 그 안에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주자들이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메달도 주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주고 그다음에 그 비닐 보온을 위한 비닐 같은 것도 주게 되고 그걸 통과하게 되면 이제 사진에 이제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진이 보이는데 그 사진은 그 사람들이 어디가 불편해서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뛰어들어오는 사람, 주자들 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테이크하기 위해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주자 앞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네가 거기 앉아 있는 사진이거든요. 제가 이제 드린 자료에.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그분들을 태워서 원하는 장소까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직진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그 물품 보관소가 있습니다. 차량에 PS 차량에 그 물품 보관소가 있는데 그 보관소에서 물품을 찾은 다음에 이제 그 만남의 광장에서 혹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하는 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스턴 마라톤에 대해서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참가를 해야 되는지 또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로는 어떤지 꼴인에서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며칠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스턴하고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는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13시간 시차가 있고 가는데 거리가 비행거리가 14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해갖고 A380-800 그 비행기가 뉴욕으로 이제 취항을 하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간이 없는데 10일 뭐 20일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시차는 적응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금요일 날 이제 출발하게 되면 그 미국의 현지에 금요일 날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약 한 6일 정도 뉴욕 1박 보스턴 3박 그다음에 기내 1박 돌아오면서 기내 1박 해가지고 5박 6일 정도의 그 시간이면 보스턴 마라톤 여행을 간단하게 하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 경우에는 간 김에 보스턴에서 뭐 캐나다 쪽을 구경한다든가 보스턴에서 약 6시간 정도 가게 되면 퀘벡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몬트리올, 오타와, 토론토 또 유명한 그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보고 돌아오는데 약 한 4일 정도를 더 할애를 해서 9박 10일 정도면 보스턴 마라톤을 다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스턴 마라톤은 보통 그 일반적으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가 그 한 해에 많을 때는 150명 정도가 이제 한국 국적자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뭐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제가 한번 그 참가자들의 연령을 쭉 다 더한 다음에 무식하게 더한 다음에 한번 인원으로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약 한 55세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연령이더라고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 추세가 젊은 분들 20대는 거의 드물고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신청해서 달리기도 하고 또 같이 여행을 가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사실 그 뉴욕 마라톤이라든가 런던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대회들도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대회는 뉴욕 마라톤 대회죠. 뉴욕 마라톤 대회 한 5만 5천 명 참가하는 뉴욕 마라톤 대회인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사실 2001년도에 이동주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부터 더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시기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만한 시기 국민소득이 약 15,000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라톤 뛰러 한번 해외 나가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사실 우리나라 마라톤 해외 마라톤 대회 어떤 그 가장 큰 기여자, 공헌자는 이봉주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지금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중국 대회를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대회 운영 우리 뭐 이 대표님도 중국 대회 인솔도 아마 많이 와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중국 대회들이 일단 그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진행 모든 것들이 상당히 그 레벨업이 많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훨씬 대회 주최의 관리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뭐 대회 편차는 있지만 상당히 많이 그 한국보다 오히려 더 좋은 대회들이 많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럼 메달의 그 완주 메달도 아주 그 품격 있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 메달 자체만으로도 기념이 되는 그런 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2005년도에 그 회사를 만들고 2006년도 처음에 이제 그 단동 그 압록강 신의주 바로 앞에 압록강에서 네. 압록강 마라톤 대회를 단동대회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단동시에서 이제 마라톤 대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 중국의 마라톤 대회가 아예 그 6개밖에 없었어요. 중국 육상 경기연맹에서 운영하는 그 공인한 대회가 6개밖에 없었고 압록강 마라톤 대회가 7번째로 공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마라톤 대회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 500개 정도 되고 일본이 한 1000개 그 다음에 1년에 열리는 게 중국은 지금 뭐 몇천 개가 열리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가 4,300개인가? 그렇죠. 전국에서 그 정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마라톤 문화를 전파한 겁니다. 마라톤 그 기록 부분도 기록 계측하고 하는 분들이 거기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일단 그 대회 운영 부분. 네. 이 지난번에도 런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과 끝이 같다. 흐트러짐이 없다. 네. 이 부분도 보스턴도 딱 그 생각나는 게 보스턴 생각하면 응원의 함성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회의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흐트러짐이 없다. 뭐 이걸로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와 전통은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그 뉴욕이 51년 됐고 네. berlin이 48년 됐고 런던이 41년도 런던이 1981년도 그다음에 berlin이 1973년도 그다음에 뉴욕이 1971년도 그때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 동아 마라톤이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역사로 따지면 한 6번 안에 들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않나요?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네, 뭐 훌륭한 대회입니다. 너무나도 그 자랑스러운 대회를 갖고 있는데, 네, 말씀대로 뭐 훌륭합니다. 예. 그 저기 클린턴 와이프가 나온 그 웨슬리 대학, 네, 거기에 이제 그 4월 달이니까 4월 중순이니까 조금 뭐 날짜가 더울 때는 그 탑만 입고 나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네, 그 뭐야, 프랭카드는 아니고 이렇게 뭐 피켓을 들고서 써가지고 뭐 네. 안아주세요, 뽀뽀해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지나가면서 서로 인사하고 뭐, 그런 상황을 또 연출하기도 하죠. 예. 제가 저번에도 들어보고 런던 들어보고 일본도 들어보니까 쟤는 못 모를 때 그냥 나도 저걸 목표로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만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참 쉽지 않네요. 참석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거운 뭐랄까 그냥 축제 참석 그런 개념으로 참석할 수가 없는 대회구나 국제 마라톤이라는 게 그런 아니, 안 그런 것도 생각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6대 마라톤 대부분 다 기록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있고 기록이 빠른 순서대로 그 참가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와 같이 가고는 싶은데 그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채러티를 통해서 기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그 10 플러스 1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100명을 간다 한국에서 그러면 10장 정도를 저희가 이제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10여 년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다 요구를 해서 좀 더 많은 그 자격이 안 되더라도 기준 기록에 도달 안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참가권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뉴욕보다 보스턴을 많이 가나요? 한국 분들이? 그렇죠. 보스턴은 뭐 매년 100에서 150명 가고 뉴욕은 저희가 엔트리를 갖고 있는데 사실 다 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뉴욕은. 그래요? 예, 갖고 있는 개수보다 그 수요가 적습니다. 지금 동경은 10장을 갖고 있고 10장. 동경은 사실 일본 사람들도 경쟁률이 10대1, 15대1 되기 때문에 참가를 못해요. 우리는 지금 10장을 갖고 있고 런던이 지금 12장을 갖고 있습니다. 베를린이 우리가 이제 35장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쿼터를 미리 1년 전에 저희가 사요. 그래서 못 팔면은 어쩔 수가 없고 팔면은 또 이제 같이 여행 가시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쿼터를 채우고 그러면 또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미리 그 조직위원회하고 조정을 하는데 그 런던이나 몇몇 그 동경이나 이런 데는 해외에서 요구하는 수요들이 너무 많고 다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두 장 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깝고 그래가지고 배려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일본은 아주 그 바가지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경 가면 3박 4일이면 보통 일반 패키지 같은 경우에 150만 원, 뭐 맥시멈 줘도 이 정도면 되는데 동경 마라톤 다녀오시려면 그 260, 70만 원에서 300만 원 들어갑니다. 3박 4일. 예. 대등록비도 한 60만 원 되고 또 호텔비나 뭐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 벌어지는 비용들을 아주 따따블로 받아가지고 사실 보스턴 5박 6일 하는데 한 5, 60만 원 되는데 그 동경 3박 4일 가는데 그 정도 비용이 됩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BAA라고 해서 보스턴 애틀릿 어소시에이션 보스턴 육상 협회에서 대회를 주최를 하고요. 거기에 밑에 있는 조직에서 전 세계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동경은 맨 처음에 동경시에서 주최를 하다가 그걸 갖다 TMF라고 해서 동경 마라톤 재단 도쿄 파운데이션 도쿄 마라톤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다가 거기에서 다시 해외 마케팅은 한 조직 여행사의 조직에다 맡겨가지고 해외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맡기는 대신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당액의 협찬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 협찬금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엔트리를 갖고서 엔트리와 호텔과 현지 차량 이용과 이걸 다 묶지 않으면은
참가권을 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걸 비싼 금액에 사서 저희가 이제 6대 메이저를 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미안하죠. 150만 원, 100만 원이면 가는 걸 갖다가 동경 마라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260만 원, 300만 원 주고 가느냐.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전에 멋모르고 지금도 모르지만 말로만 하도 주위 분들이 보스턴에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젠 기록도 안 되는데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풍선을 달고 뛰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네. 손에다가 피켓을 들고서 뛰는 곳들도 한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불편해서 뛸 수가 없을 텐데 네. 배낭 메고 피켓 들고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대회장을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스턴 시내에서 자차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차로는 갈 수가 없고 보스턴 시내에서 스쿨버스 있죠? 네. 스쿨버스로 참가자들 배번호를 보여주면 그 5시 40분인가부터가 운영이 됩니다. 운행이 되는데 그거 거기서 한 40분 정도 소요가 돼요. 출발 지점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 스쿨버스를 타고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로 이제 가니까 그 단체 버스로 같이 가다가 대회장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정차를 해서 버스를 다시 그 스쿨버스를 갈아타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다 통제를 하고 경찰이 다 세워져 있어가지고 물품 검사 다 엑스레이 투시 통과하고 다 물품 검사하고 가방 다 열어보고 그러니까 배낭 자체를 갖고 가지 못해요. 크림백 있지 않습니까? 크림백 하얀색 그 비닐백 그 안에 물품이 보이게끔 해서 가져가야 되고 그 위험성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물품들은 가져갈 수 없다. 그게 기본입니다. 예. 모든 대회의 그 보안상의 이유로 그 특히 이제 보스턴에서 가방 그 배낭에다가 그 밥통 터져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당시에 거기 있었지만 굉장히 충격이 심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안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뭐 8대2 정도의 비율이었었는데 그 비율이 점점 뭐 7대3, 6대4, 6대4까지는 가지는 않고 7대3 정도까지는 지금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젊은 분도 많아지고 여자분도 많아지고 아주 좋은 현상이죠. 예. 사실 그 프로세스가 2022년도께 올 7월 달에 마감이 돼요. 저희가 한국에서 모집이. 그러면 한 달 정도 8월 달에 기록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인 어떤 여권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취합을 해서 9월 달에 공식적으로 대회 등록을 하게 됩니다. 9월 둘째 주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4월 달 프로세스가 올 7월이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4월이니까 이제 5월 되죠? 6, 7, 7월 말까지 3개월 정도 그 내년에 참가하실 분들은 3개월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급하네요. 제가 보스턴 마라톤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마라톤 플러스 여행입니다. 마라톤 플러스 여행.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취미가 마라톤이고 달리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내에서도 뛰지만 해외에 있는 것도 경험을 하자. 그래서 마라톤과 여행을 같이 곁들인 게 지금 마라톤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보스턴이든 뭐 뉴욕이든 뭐 시카고든 이런 그 메이저 대회들도 중요하죠. 뭐 가보고 싶고 6대 메이저 뛰게 되면 뭐 메달도 주고 저는 다 뛰었습니다. 6대 메이저 다 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이 또 체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6개를 다 하려면 최소 한 2,500에서 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정보로서 생각을 하시고 그 마라톤과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가까운 곳부터 뭐 방콕 간다. 여권 만들고 나면 맨 처음에 가는 곳이 방콕이지 않습니까? 방콕도 방콕 마라톤 대회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 만들어서 방콕 가가지고 마라톤 대회도 뛰고 바다 해변도 가서 수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나중 가서는 뭐 6대 메이저들 런던도 갈 수 있고 뭐 뉴욕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무리하지 마시고 달리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